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품질 표준화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를 오늘 쉽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일을 저희가 좀 구조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습득해왔던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자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약 180년 정도 된 독일 광학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의 80%가 자이스의 기술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스라든지 광고에서 좀 많이 보실 텐데요. 스마일 라식, 라식 수술 있죠. 스마일이라는 라식 수술 기법이 자이스가 개발한 라식 수술 기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미경을 이용해서 현재 30명 이상의 노벨 수상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렌즈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기술로 아카데미에서 3번의 기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한 글로벌로 15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매출보다는 저희 회사는 뭐냐면 오너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13% 정도는 다시 R&D로 무조건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R&D로 돌린 예산을 기술 개발을 이용해서 다시 고객분들에게 다시 드린다. 이게 저희 회사의 기술적인 사명이고요. 그래서 글로벌로는 약 45,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총 4개 부서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업부, 반도체 관련한,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품질 솔루션 사업부, 제조업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일 라식, 그리고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신경외과적인 뇌수술을 하는 장비, 현미경은 글로벌 100% 자이스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다니시면 안경점에 보시면 자이스 로고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 안경 렌즈 사업부, 총 4개 사업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품질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품질 솔루션 다양하게 이제 고객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제일 유명한 3차원 측정기, 소형 사이즈부터 차체 측정, 아니면 큰 풍력 베어링 등 대형 미터 단위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대형 3차원 측정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도 핸디형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정도의 타입 또는 인라인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스캐너, 그리고 현미경, 광학 현미경에서 전자 현미경, 나아가서 엑스레이 현미경까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진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생산성 극대화잖아요. 자, 이 모든 저희 솔루션을 자동화를 해서 다 솔루션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 품질 표준화의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품질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하자면 측정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합격이 나왔는데 이게 합격이 맞는지, 불량이 나왔으면 왜 불량이 나왔는지, 이 데이터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많았고, 판단을 하기 힘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측정실과 생산, 측정실과 설계, 측정실과 R&D에서 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고객사와의 데이터 이슈, 또는 우리 협력사와의 데이터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아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엄청났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시킬지, 저희 자이스에서는 이 3가지를 먼저 준비를 한다면 크게 비용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품질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측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측정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공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추이를 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공기에 툴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공기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품질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꼭 구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측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MSOP라고 주로 부릅니다. Measuring Standard Operation Process라고 해서 주로는 이제 엔드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MSOP 구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MSOP가 구축된 예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제 그 해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협력사들이 많죠.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엔드 유저로부터 MSOP가 내려옵니다. 문서화된 MSOP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만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증명을 하면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MSOP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품질 데이터 관리나 MSOP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 엔지니어의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다면 앞서 전 페이지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측정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자, 이제 품질에 한해서입니다. 품질에 한해서인데 지금 SPC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많이 구축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았었고요.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 SPC 구축된 SPC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구축한 이후에 50% 이상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많이 보여졌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품질에 다양한 계측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마다 이렇게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지원을 하는 그런 계측기와 지원을 하지 않는 매뉴얼화된 수동 계측기 이런 것들을 너무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SPC 시스템이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녹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보시면 좀 고가의 장비로 보여지는 3차원 측정기라든지 진원도 형상 측정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SPC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녹이지만 나머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 측정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녹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 추세로는 좀 굉장히 좀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자, 지금까지 SPC, 예를 들어서 SPC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보자면 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SPC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항목들이 있으면 그거를 개발해주는 IT 업체를 컨택을 하게 되고요. IT 업체와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 구성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하는 아이템이 더 추가가 되었다. 아니면 수정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IT 업체를 컨택을 해야 되고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품질 솔루션 메이커들을 필두로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들을 보자면 파워포인트 같은 기능으로 SPC를 직접 고객이 직접 화면을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데이터 바인딩을 하실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자이스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품질이 보고자 하는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팀에서 보고자 하는 화면, 그 다음에 CEO가 보고자 하는 화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화면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MSOP인데요. MSOP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그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이런 저희 같은 품질 솔루션 전문 메이커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환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서로 MSOP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엔지니어, 인력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 MSOP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측기,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서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MSOP 과정은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제일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산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주요 프라이어티를 높게 볼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로 볼 것이고, 아니면 이제 제외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니즈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급 픽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측정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옵션들을 함께 선정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MSOP 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최적화된,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센서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까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문서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MSOP가 잘 되어 있는 레퍼런스로 보자면 GM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엔진의 실린더 헤드를 측정할 때 이 항목,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진온도를 보겠다라고 하면 어떠한 메이커의 어떠한 3차원 측정기, 그 3차원 측정기의 어떠한 헤드, 센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옵션들, 그러면 스캐닝 스피드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스캐닝 스피드를 사용했을 때 필터를 얼만큼 줘야 되는지까지도 다 문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그 엔드 유저부터 협력사, 에코시스템에 공유가 된다면 굉장히 이제 서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엔지니어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건데요. 자, 품질에서 엔지니어는 저희 짜이스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을 잘 습득하시면 좋은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죠. 내가 사용하는 계측기의 가장 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3차원 측정기 뿐만이 아니고 사용하는 모든 계측기를 전문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하공차 또는 측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현업에서 있지만 이 두 번째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예요. 많이 없으시고. 자, 그리고 최근에는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혹시 이쪽에 그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종사하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기하공차에. 이전에는 ISO, 기하공차 ISO 스탠다드에서 최근에는 ASME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평면도나 하나의 진원도, 위치도를 가지고 기존에 평가했던 ISO 기준의 데이터와 완전히 다른 미국 기준의 ASME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내가 측정한 데이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산인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계를 할 수 있고 구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품질 프로세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추시면 우리 회사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자이스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칼립소라고 되어 있는 교육들이 보이실 건데요. 예, 칼립소라는 교육은 사실 저희 장비, 예, 저희 솔루션을 잘 사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그 옆에 보시면 아웃콤이라는 교육이 보이시죠? 예, 아웃콤이라는 교육이 뭐냐면 이거는 자이스에서 제공은 하지만 예, 자이스 교육은 아니고요. 실제로 품질 표준화 교육을 하는 교육이 국내에 없습니다. 예, 품질 표준화를 위한 교육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웃콤이란 교육은 글로벌 품질 표준화 교육이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자이스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예, 꼭 예, 기업체에서 꼭 품질분들 아니고요. 설계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 R&D에 계신 분 모두 다 예, 도움이 되는 교육이니까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웃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웃콤은 이제 독일에서 개발이 된 교육이고요. 독일 노동경제부가 자금을 지원을 했고, 자, 아웃콤을 개발한 회사는 우리가 아는 유수의 회사들 보쉬, 다임러, 예, 폭스바겐, 자이스도 마찬가지고요. 품질업계에 종사 있는 마하, 예, 이런 헥사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폴라스 같은 PTB, 예, 이제 모든 학계와 기업체, 그 다음에 품질 메이커가 한꺼번에 예, 같이 예, 공동 개발해서 만든 품질 전문 교육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메이커들마다 장비의 특성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고객은 여러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죠. 대신에 여러 장비를 선택하더라도 안정적인 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교육은 단순히 측정을 할 수 있는 교육뿐만이 아니고 예, 측정기와 그 다음에 계측학 이론, 기하학 이론, 그 다음에 통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품질을 관리할 때 어떤 역량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예, 이런 부분 총망라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웃콤을 도입한 국가는 왼쪽에 보시는 국가들, 우리가 다 예, 모두 알고 있는 국가들이죠. 예,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아웃콤이 굉장히 방대한 교육이거든요. 한 교육당 5일씩 진행이 되는 교육인데,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예, 한국어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로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아웃콤을 도입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들 중에서는 신규 입사 또는 품질 이론은 맨데토리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예,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국내에는 예, 보시는 여러 예,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카이, 현대중공업 예, 여러 회사들이 현재 아웃콤을 도입해서 저희와 함께 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세미나 마지막에 저 QR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ISO와 ASME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걸 한 4시간 정도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예, 해서 거기에 저희 세미나를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협의해서 제가 예, 그 세미나를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웃콤은 총 예, 크게 3가지 레벨이 있고요. 아웃콤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콤 GD&T, 예, 기하 공차만을 위한 아웃콤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레벨 1과 레벨 2, GD&T 이렇게 3가지 과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예, 저도 아웃콤 레벨 2를 이수를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이수할 정도니까 난이도는 높지는 않은데, 자, 이거는 교육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시험을 치시거든요. 시험을 67점 이상 통과를 하셔야지 저희가 수료증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난이도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지선다에 답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 답을 다 맞추셔야지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67점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웃콤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야간 자율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마 그 회사에 엔지니어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정의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 내용이었고, 자, 이거 이외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내 데이터를 증명하기 위한 계측기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최상의 상태로 운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장비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냥 고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고장이 나는, 이상이 생기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들, 영향을 끼치는 것들,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추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거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 3차원 측정기도 실시간으로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자이스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면, 자, 실제적으로 그 3차원 측정기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그 베어링입니다. 축을 이송시키는 베어링과 그 다음에 컨트롤러예요. 장비를 운영하는 컨트롤러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데, 베어링은 어쩔 수 없어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는 있는데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는 이유가 너무 단순합니다. 컨트롤러는 컴퓨터잖아요. 그 안에 팬이 달려 있을 거고, 팬 세척을 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고장이 납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짜이스에서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내 PC 앞에서 외부로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팀 또는 측정실에 전화를 하셔서 컨트롤러 팬을 세척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몇백만 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차원 측정기를 두세 명의 오퍼레이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장비 사용 패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장비가 지금 현재 아이들 상태다. 아니면 매뉴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상태다. 아니면 CNC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순간은 3차원 측정기를 CNC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오래 짜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CNC를 돌려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이런 그 장비 상태를 보셨다가 프로그래밍에 짜는 시간을 오래 걸리는 엔지니어 분들은 빨리 짜이스로 보내시는 거죠.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좋은 툴들이 지금은 품질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측정 엔지니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이스 또는 아웃쿰 교육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기준 MSOP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자이스와 함께 역량 있는 자이스 엔지니어와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MSOP를 기준을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데이터 이슈, 여러 SPC나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자이스 쪽에도 컨설팅을 해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의 좋은 솔루션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비용과 성능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저 잘 알고 있어요. 그 3차원, 제가 기업체 오너라도 3차원 측정기는 아니면 품질 계측기는 가장 늦게 사고 싶은 장비일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거를 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비이고요. 했을 때 계속 유지 보수를 한다면 평균화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건데, 보통 3차원 측정기 수명을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12년, 15년 차에는 장비를 신규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너무 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유지 보수를 한다면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줄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성능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비용 플러스 오른쪽에 보시는 성능이 저하됐을 때 발생되는 무형의 비용, 이런 것들을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걷잡을 수 없다.
예, 엄청 큰 차이를 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